자,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생각난 주제인데 이거 꼭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제가 좀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뭐냐 하면 아까 연끌 얘기했었잖아요. 지금 보면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더 떨어져야 됩니다. 제 생각에. 근데 물론 이렇게 연끌을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죠. 기분 나쁜데 현실이 현실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금매로 좀 이제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해가지고 팔고 나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, 지금 보면 이게 뭐 부동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서를 보면 뭔가 그래. 뭔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위험해. 안 좋아요. 안 좋은데 자꾸 눈치만 봐요. 네.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뭔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과감하게 먼저 나올 생각은 안 합니다. 안 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주변 사람들 눈치만 살펴요. 근데 이게 더 큰 손해를 일으킵니다.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. 역사적으로도. 뭔가 상황이 안 좋으면 빨리 알아차려서 더 큰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? 나는 빠져나온 게 중요한 거 아니야? 근데 왜 자꾸 두리번 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? 그럼 뭐 뾰족한 수가 생깁니까? 다른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어야겠다. 물론 눈치를 보는 거 중요하죠. 한국 사회에서 눈치를 보는 거 중요한데, 근데 이 눈치 때문에 망하는 사회도 많아요. 대한민국에서. 지금 뭔가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잖아요.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. 뭔가 연끌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해요.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서 팔고 나오면 손해라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이 손해라도 감수하고 나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요? 나중에 정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손해를 보는 것보다. 물론 그분들 입장도 있겠죠.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빼라고, 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,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겠죠.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부동산 사례만 얘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사례가 전반적으로 다 그래. 뭔가 개인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. 스스로 자신만의 판단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서가 전반적으로 자꾸 눈치만 보고 자꾸 시키는 대로. 그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뭐 정확하고 맞으면 모르겠는데 안 맞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. 안 맞는 경우도. 우리나라가 보면 좀 그렇단 말이에요. 좀 답답한 게 다수가 하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안 맞는 경우 훨씬 더 많다니까, 역사적으로. 훨씬 더 많다니까요. 경제 위기 같은 것도 보면 소수만 피해를 받았습니까? 아니죠. 국민들 절대 다수가 고스란히 피해를 받았습니다. 역사적으로 보더라도. 그럼 내가 스스로 뭔가 좀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보고 뭐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와가지고 살 궁리를 마련해야 돼. 자꾸 누가 어떻게 행동하냐,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가 아니라. 언제까지 단체들이 하라는 대로만 살 겁니까?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. 언제까지? 그러면 단체가 항상 정답이었나? 아니잖아요. 항상 우리나라는 뭔가 단체가 시키는 대로, 집단이 하라는 대로,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과정도 없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왔잖아. 그렇게만 살아와서 잘 돼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. 그럼 학습 효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무조건 단체가 하는 말이 맞다.
단자가 시키는 게 무조건 정답이다. 그런 마인드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왜 탈피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? 매번 당하고도. 매번 그렇게 이용당하고도 아직까지 이러면 어떡합니까? 응?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, 내가. 어? 내 인생에서의 판단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. 왜냐? 누구보다 나를 잘하는 사람은 나니까. 그렇지 않습니까? 여기서 여러분 개인만큼 여러분은 자신을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? 전 여러분 잘 모릅니다. 석주님. 전 석주님 잘 몰라요. 근데 석주님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석주님 아니에요? 근데 왜 그런 인생의 중요한 판단을 왜 자꾸 남들한테 맡겨요? 절대 다수한테 맡깁니까? 그 판단이 맞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, 여러분. 어? 눈치만 보고 했다가 피해 고스란히 떠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, 우리나라에서. 경제 위기도 그렇고, 뭐 사건 사고도 그렇고. 일단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위기 상황이 오잖아요. 그럼 남들 뭐 살리고 이런 건 다 제끼고요. 내가 살고 봐야 돼, 내가. 응?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이 어떻게 행동하고가 아니라 내가 살고 봐야 됩니다. 남들이 뭐 어떻게 행동하고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일단 내가 살고 보고 내가 살고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. 그 사람들이 잘못되고 말고 내가 알 바 아니에요. 그 사람도 인생이잖아.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거야. 인생에서 판단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. 그 판단의 책임도 각자가 지는 거예요. 어?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남 탓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? 남 탓을 왜 많이 하는지 아세요? 자기 판단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. 내 스스로 뭔가 판단을 하고 내 책임이라 믿어보고 그렇게 마인드를 가졌던 본 적이 살면서 한 번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남 탓만 하는 거야. 왜냐면 남의 그러니까 선택을 항상 남들한테 맡기고 남들의 눈치를 보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게 습관화돼 있다 보니까. 난 웃긴 게 이 와중에도 내 탓이라 얘기하는 사람 없어. 경제 위기라고 해서 내가 뭔가 이 시장 돌아가는 것을 판단 못해서 내가 좀 손해를 봤구나. 아, 내가 좀 그때 오판했구나.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 본 적이 없어. 항상 대한민국 경제가 문제고 경제를 관리하는 분이 문제고 자기 판단은 하나도 없잖아. 안 그래? 우리나라 보면 좀 신기한 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행동해서 벌린 거잖아. 근데 자기 탓이라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. 왜 그럴까? 자기가 스스로 한 건데 누가 시키라고 떠민 것도 아니고요. 맞잖아요. 또 뭐 사건 사고 같은 게 일어나도 자기 탓은 없어. 다 남 탓이야. 아니, 성인이면 맞잖아요. 어떤 결정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나에게 결정권이 있잖아요. 그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잖아요.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놓고 결과가 안 좋으면 항상 남 탓을 하잖아. 그게 습관화돼 있잖아요. 남 탓만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거기서 오판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은 안 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해도 또 당하고 무한 반복하는 거죠. 여러분 있잖아요. 내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뭐 누구를 살리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라 내부터 살고 봐야 돼. 나부터. 나부터 빠져나와야 돼. 그리고 자꾸 남들 움직이는 것 말 맞다나 자꾸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돼요. 내가 보고 상황이 안 좋고
나올 수 있으면 누굴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나오면 돼. 혼자 나오면 된다니까요. 왜 인생의 중요한 결정마저도 남들한테 맡기는 겁니까? 그 남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. 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좀 불쌍해 보이는 거 보면. 인생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도 내가 하는 건데. 내가 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분석하는 건데.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, 여러분. 자꾸 분석하고 확인하고 내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자꾸 되짚어보고 다음에 이런 실수 안 하고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. 그걸 내가 해야 되잖아.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. 왜 그런 판단을 자기가 안 하려고 하고 자꾸 남들한테 의존하면서 그렇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야. 그러면서 살면서 파도란 파도는 다 겪어요. 다 겪는다니까. 남들 말 믿고 잘 된 케이스보다 안 된 케이스가 더 많아요, 우리나라에서. 그런데도 왜 남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남들을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발맞춰 가는 겁니까? 안 그래요? 아니, 남들 말 믿고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, 잘 되지도 않았으면서, 그러면서 남들 말하는 거, 행동하는 거에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, 뭔가 나한테 뭔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, 남들은 안 움직이니까, 가만히 있으니까, 버티니까, 아, 나도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. 여러분 잘 들으세요. 내 인생이 잘못되면 남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. 남들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아요. 내 인생 잘못되면 내 책임이야, 내 책임. 내가 다 떠넘겨야 돼. 근데 그런 책임을 자꾸 자주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? 뭐가 인생에 대해서 성장이 안 되잖아요.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뒷서거니 하지 않습니까? 안 그래요? 제가 보니까 왜 대한민국 서민이 왜 서민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 것 같아요. 왜냐? 자꾸 인생의 중요한 판단이나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 대중한테, 절대 다수한테 자꾸 떠넘겨요, 선택을.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 탓이라 얘기 안 하고 남들한테 돌립니다. 응? 안 그래요? 누가 비트코인 하라고 했어? 주식 하라고 했습니까? 자기가 했잖아. 해가지고 손해봤으면 내 탓이다.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 했다. 내가 왜 했었냐.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라가 그렇게 만들었대. 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. 항상 내가 보면 그래. 대한민국 서민들은 핑계거리 찾아요. 핑계거리. 남 탓할 핑계거리. 왜 자기 탓을 해버리면 자기가 너무 비참해지니까. 비참한 게 아니거든요.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분석을 해서 두 번, 세 번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거든.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 번 이런 일 겪잖아요. 두 번 겪고, 세 번 겪고, 네 번 겪고, 다섯 번 겪고. 그러면서 그런 일 발생할 때마다 내 탓은 없고 남 탓. 이런 말 들으면 좀 기분 나쁠 겁니다. 부모님 왜 이렇게 뭐라 합니까 얘기하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, 여러분.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택이나 그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. 자꾸 남들한테 그걸 맡기지 마세요. 주변 대중들한테 맡기지 마십시오.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데 자꾸 발맞춰 나가지 마세요. 여러분 대로 가면 돼요. 오히려 내가 살아보니까 어떻냐 하면 남들 판단보다 내 판단이 맞았던 적이 훨씬 더 많아요. 되짚어보면. 왜냐, 남들은 내 인생을 몰라요. 내 상황을 모릅니다. 내 상황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. 오히려 내가 인생의 결정에는 남들 판단에 맡기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더 잘못되는 게 훨씬 더 많이 봤어. 나뿐만 아니라 주변 케이스를 보더라도.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뭔가 우리나라 시장이나 경제 위기가 안 좋은데 그냥 남들 시키는 대로 그냥 눈치만 보면서 발망동동으로 가만히 있을 것인지, 신문하는 데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지, 아니면 나부터 살겠다고 먼저 나올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